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업종 가운데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제도 현대기아차의 상승을 보면서 좀 쉬어갔었던 자동차주들 다시금 올라가는 것인가 기대감 가지고 계실 테죠. 그래서 오늘 관련한 이야기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차장님 파월의장 그 의회 증권 관련한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똑같아서. 네. 똑같은데 나스닥은 하락했고. 에이, 그거 파월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그냥 울고 싶었는데 뺨 때린 거예요? 핑계를 찾은 거라고 봅니다. 뭐 사실 어제 의회 연설은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원래 하려던 이야기 했고 그다음에 뭔가를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의회라는 곳은 이제 양측이 싸우는 곳이잖아요.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네. 금리 올리겠다라고 하면 뭐 공화당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 멈추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네. 파월 의장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 사이에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별 이제 이야기는 안 나올 거라고 봤는데 네, 네.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 주가 빠지는 거는 8주 동안 올랐잖아요, 나스닥이. 8주 연속 올랐는데 에이그 1% 빠졌다고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은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요. 네. 뭐 테슬라도 100불에서 250불까지 올랐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270불? 270불? 네. 근데 5% 빠진 거 가지고 150%, 170% 올랐는데 5% 빠진 거 가지고 호들갑을 떨어야 되느냐. 떨어야죠. 고점에서 그건 욕심이에요. 그렇게 그래요? 하면 절대 네.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알겠습니다. 받아서 암 걸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 안 받고 우리 주식 투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루하루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안 좋은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고 좋은 얘기하면 또 그만큼 내가 안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좀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 하시기를 전 바라보도록 하겠고 오늘 자동차주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어제 그 수출 데이터도 보고 그 전날에 뭐 다양한 관련 큰 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청사진 밝힌 것도 보면서 자동차주의 대세 상승? 조심스럽게. 대세 상승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지금은 좀 자동차 앞에서도 자동차랑 반도체 네. 뭐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자동차가 좀 더 낫다라고 보는 자동차가 이유는 더 매력적이다.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반도체는 실적이 좋습니까? 지금은 아니죠. 안 좋죠. 아니죠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죠. 엉망진창.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네. 근데 자동차는 지금 2분기 실적 코스피에서 누가 제일 좋을까요? 자동차. 그렇죠. 이거는 이제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답정너네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어닝 시즌 시작하니까 그리고 6월달 들어서 자동차가 꽤 많이 조정받았어요. 네. 주도주 역할을 5월달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했지만 그 뒤에 같이 쫓아가다가 약간 뒤로 처졌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조금 처진다 싶은 주도주 보면 어느새 올라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좀 왔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이제 전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지형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죠? 이 이야기는 좀 자주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기존 레거시 업체들 자동차 하면 어디입니까? 현대. 그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국뽕이고요. 네. 글로벌로 보면 일본, 독일이잖아요. 일본과 독일이 네. 자동차 업계. 전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파는 데는 이제 일본 도요다고. 그다음에 명차 하면 어디입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니고요. 벤츠 파십니까? 벤츠. 벤츠, BMW, 네. 뭐 폴kswagen 아우디, 그룹들. 뭐 이런 쪽 독일 차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기존 레거시 업체들이 몰락하고 있다. 좀 과한 거 같긴 하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전기차를 못 만들어요. 유럽 차 중에 전기차 잘 만드는 차 없잖아요. BMW에서도 전기차 나오고. EQ 시리즈가 있긴 한데 네. 사실 주행거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벤츠라는 포르쉐라는 네임밸류 뿐이지 뭐 주행거리나 그래서 압도적인 무언가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건 없잖아요. 네. 하차감뿐이 없습니다. 하차감. 하차감. 딱 내릴 때 뽀대난다 이것뿐이 없거든요. 하차감 중요하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보면요. 유럽이 중국한테 밀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굴욕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작년 2021년 하반기부터 점유율을 보면 중국 전기차가 유럽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을 앞섰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판매 데이터를 보더라도 미국, 유럽, 일본의 브랜드가 이게 3국의
이제 자동차 점유율이 네. 65에서 70%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가 나오고 나서 네. 이게 5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중국이 치고 올라간 거군요. 테슬라와 테슬라와 그리고 중국이 다 조금 현대차, 현대기아차가 조금 조금 들어갔군요. 회복을 좀 시켜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이브리드, 뭐 렉서스는 전 차종이 하이브리드였잖아요. 네.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못 따라가는 거죠. 전기차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점유율이 도요타가 0.4%예요. 굉장히 굴욕적인 수치죠. 전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파는 네. 회사인데 그나마 닛산이 4%대거든요. 닛산은 리프라는 전기차가 있어요. 리프 굉장히 본 적이 없어요. 없으세요?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래요? 제 눈에는 본 적이 없었나 리프 봅니다. 빼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차들도 점유율이 애매하군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 GM 포드가 픽업 트럭을 많이 팔아요. 네. 근데 픽업 트럭은 전기차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무거워서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야 그렇죠. 되죠. 가뜩이나 무거운데 음. 배터리 많이 들어가면 네. 더 무겁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자체가 잘 안 되고 승용은 사실 전기차를 뭐 그렇게 내놓으라 할 만한 전기차가 없잖아요. 테슬라 외에는 테슬라를 빼고 테슬라는 테슬라는 어나더 레벨. 그냥 미국으로도 안 하고 그냥 네. 테슬라 존재 테슬라 그냥 하나. 이렇게 테슬라 빼고 네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없어요. 미국, 일본, 독일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레거시에서 그래도 5손가락에 안에 드는 게 현대차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점유율이 유리하게 늘어나는 이게 현대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할 만한데 근데 IRA 보조금 못 받잖아. 네. 못 봤죠. 못 받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못 봤는데도 수출 데이터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판매 그렇게 지금 막 안 내연기관 꺾여요. 팔잖아요. 내연기관 팔잖아요. 내연기관으로 아니, 많이 뭐 늘어난 거군요. 전기차 점유율 해봐야 15%인데 네. 내연기관 잘 팔리니까 수출 데이터 잘 나오는 거고 전기차도 뭐 잘 팔고 있고 근데 플릿은 네. 그러니까 리스나 렌트 쪽은 네.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표를 하나 보시면 네. 지금 차를 많이 사긴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리테일 판매의 성장률은 굉장히 이제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뭐 엄청 많이 샀으니까 이거 당연히 이제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플릿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른쪽 편인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스. 이게? 네. 여기는 보조금을 이제 받을 수 현대기아차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일정 부분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연기관 잘 팔고 IRA 보조금 못 받지만 플릿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서 이런 쪽에서 조금 커버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네. 아주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네. 게다가 실적까지 좋습니다. 2분기에도 3조 6천억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1등이에요. 지금 어닝 어떤 시즌 거에서 시작하잖아요. 1등이에요? 시총 상위 코스피 다 안에서 합쳐서 다 우리나라 모든 상장 종목 네. 합쳐서 1등이라니까요. 1등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다 만들더라고요. 왜요? 이거 피크 아니냐. 실적 피크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작년부터 했잖아요. 아, 피크 아니냐, 피크 네. 아니냐, 피크 아니냐. 하반기 또 경기 침체되면 그 걱정에 대해서는 뭐 한 가지 논리를 말씀을 드리면 네. 피크아웃이 아닐 수도 있다. 왜? 이게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실업률, 고용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고용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네. 미국 이야기입니다. 차를 계속 살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고용률이 계속 높으면 어차피 미국은 차 없으면 일터에 못 가거든요. 못 가죠. 버스 타고 못 갑니다. 그래서 계속 자동차 판매는 늘어날 것이다. 중고차 판매도 뭐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현대차가 차를 잘 만듭니다.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서 자동차 쪽에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반도체도 좋고 뭐 2차 전지도 좋지만 자동차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 4거래일 동안 1조 정도 팔았는데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어요. 오히려 자동차는 사들어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외국인 수급 이탈도 없고 2분기 어닝 시즌 시작하는데 실적도 좋고 뭐 수출 데이터 보면 판매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조금 바텀 피싱을 할 뭐 바텀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 빠지지도 않았지만 바텀 피싱을 할 만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완성차 2사 현대기아 그리고 뭐 모비스나 이런 쪽은 제외하고 네. 밑에 이제 중소형 부품주들 이런 쪽으로 이제 양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지금 계속 실적 얘기도 현대차만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 사실 기아차의 주가 조정이 빌미가 된 게 작년 말부터 뭐 서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부로 넘어오는 그 기아 밈 네, 있잖아요. 막 문 잘 딸 수 기아 있다. 챌린지.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도 주가 확 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리스크 방어가 좀 되나요? 그거는 그냥 빌미였다라고 생각을 소송 하고요. 제기되고 그러니까. 그 옛날 차 그리고 지금 뭐 업데이트나 네. 뭐 최근 나온 차들은 다 이모빌라이저라고 이제 도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팔리는 차가 텔룰라이드 이런 건데 그런 차들은 이미 다 훔치지 못하게 네. 만들어 놓은 차라서 그 뭐 소송 걸어서 2,800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 미미한 겁니까? 미미하죠. 지금 3조 정도 분기당 버는데 그래도 아까운데요. 아깝긴 하죠. 아깝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네.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오늘 시장은 좀 반등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락가락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재훈 차장님은 어느 쪽으로 좀 보시나요? 저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봅니다. 단기 조정이다라고 보고요. 외국인이 뭐 한 30조 사고 1조 팔았어요. 네.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외국인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는 안 팔았습니다. 주도주를 안 팔았다라는 거죠. 단기 차익 실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데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 그 부담도 약간 완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다라고 본다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담보하는 시장의 상승은 좀 믿을만한데 최근에 시장에서 그 실적 관련한 부분도 계속해서 상향 추세로 밟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죠, 뭐. 네. 믿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좀 불안한 마음을 살짝 접어두고 실적 좋은 종목들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채팅창 보니까 현대차 배당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배당 매력도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돈이 보이는 투자 함께했고요.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